1장 도시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건물 3층 복도 끝 304호실의 문패가 삐뚤어진 채 달려있다. 방 안은 겨우 몸 하나 누울 만한 크기.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형광등은 불안하게 깜빡인다. 26살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 피곤에 절은 얼굴로 가방을 바닥에 던진다. 편의점 유니폼 위에 기름때가 묻어있다. 그는 낡은 책상 앞에 주저앉아 공무원 시험 문제집을 펼친다.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 지훈의 독백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진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다. 그는 펜을 쥐려다가 책상 서랍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한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그로서는 이상한 일이다. 서랍을 완전히 열어보니 뒤쪽 깊숙한 곳에 작은 검은색 USB가 놓여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시 이전 입주자가 두고 간 것일까? 지훈은 USB를 집어들고 컴퓨터에 꽂는다. 폴더 하나가 나타난다. 일상기록이라는 이름이다.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들어있다. 호기심에 하나를 클릭한다. 화면에 낯선 여자가 나타난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평범한 일상이다. 하지만 영상의 화질과 각도로 보아 몰래 촬영된 것이 분명하다. 이게 뭐지? 지훈은 다른 영상도 열어본다.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계속 나온다. 남자, 여자, 나이도 다양하다. 모두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하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며 기록하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었다. 지훈은 여전히 화면에 빠져있다. 이상한 매력이 있었다.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금지된 쾌감,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불안감. 마지막 영상을 보던 중 지훈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모든 영상에 공통점이 있었다. 피사체들의 주변에 항상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멀리서 혹은 구석에서, 때로는 반사된 거울 속에서, 항상 검은 후드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설마.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들고 있던 지훈의 손이 떨린다. 그는 USB를 뽑아 서랍 깊숙이 밀어넣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그 검은 후드의 인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온다. 지훈은 커튼을 닫으며 혹시나 싶어 아래를 내려다본다. 고시원 앞 가로등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것만 같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다. 그날 밤 지훈은 악몽을 꾸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꿈을. 2장 다음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서랍을 열어보니 USB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영상들이 떠올랐다. 특히 그 검은 후드의 인물이.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를 못할 정도로 신경이 쓰였다. 야, 지훈아. 오늘 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 함께 일하는 선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지훈은 다시 USB를 꽂았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보기로 했다. 혹시 이 영상들이 단순한 장난이나 예술 프로젝트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하지만 희망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그 검은 후드의 인물이 단순히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들의 날짜였다. 가장 오래된 것은 3년 전, 가장 최근 것은 불과 한 달 전이었다. 그리고 영상 속 인물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건 스토킹이야. 지훈은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템프를 눌렀다. 그때 뉴스 속보 알림이 휴대폰으로 왔다. 대수롭지 않게 확인하던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남구 일대 연쇄 실종 사건, 새로운 피해자 발견.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지난 3년간 강남구 일대에서 젊은 남녀들이 연속으로 실종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총 7명의 피해자. 공통점은 모두 2030대 직장인이라는 것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나 싶어 USB 영상과 뉴스에 나온 실종자 사진을 비교해 보았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설마가 현실이었다. 뉴스에 나온 실종자들 중 3명이 USB 영상 속 인물들과 일치했다. 김은정, 박민수, 이소영. 모두 영상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더 이상 호기심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고 112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과연 경찰이 믿어줄까? USB 하나 가지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지훈은 밤을 새워 모든 영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다. 검은 후드의 인물이 나타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영상이 끝난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사람들이 실종된다. 새벽 5시, 지훈은 마침내 확신을 얻었다. 이 USB는 연쇄살인마의 기록물이다. 그리고 자신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왜 이 USB가 자신의 서랍에 있었을까? 이전 입주자가 범인이었을까?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온다. 지훈은 USB를 손에 꽉 쥐고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3장. 강남경찰서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지훈은 민원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형사와 면담할 수 있었다. 수사과 김영사는 40대 중반의 피곤해 보이는 남자였다. USB를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제 고시원 방 서랍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서.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USB의 내용, 실종자들과의 연관성, 검은 후드의 인물까지. 하지만 김영사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젊은 친구가 추리소설을 너무 많이 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추측만으로 수사가 되는 줄 아세요? 하지만 증거가. 증거요? USB 하나가 증거라고요? 이게 조작된 영상일 수도 있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어요. 실종 사건은 이미 전담팀에서 수사 중입니다. 김영사는 USB를 대충 받아두고는 다른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지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답답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보실 거죠? 물론이죠.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영사의 어투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 지훈은 허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다. 그날 오후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지훈에게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고했어, 지훈아. 짧은 문자 하나였지만 지훈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다. 누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이 경찰서에 갔다는 것을 아는 걸까? 곧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지훈은 불안해하며 일을 마쳤다. 집으로 가는 길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고시원에 도착한 지훈은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았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밤 10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였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전화기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지훈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상대방이 말했다. 재미있게 봤어.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남자인 것 같았다. 그리고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었다. 누구십니까? 뭘 재미있게 봤다는 거예요? 네가 경찰서에 간 건 말이야. 하지만 소용없어. 아무도 널 믿지 않아. 지훈의 혈관에 차가운 피가 흘렀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그 USB의 주인인가요? 주인이라. 그런 표현도 재미있네. 곧 알게 될 거야, 지훈아. 누가 진짜 주인인지.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몇 분 후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동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자신의 모습이었다. 오늘 아침 경찰서에 가는 모습,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까지. 누군가 자신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상의 마지막에 텍스트가 나타났다. 게임이 시작됐어, 지훈아. 이제 네가 주인공이야. 지훈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머리를 감출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USB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미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 창밖을 보니 가로등 아래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누군가 정말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 지우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편의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공부는 아예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단순히 USB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어야 하는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지우는 결심했다.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경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그는 USB 영상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검은 후드 인물이 아닌 배경에 집중했다. 건물, 거리, 상점 간판 등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았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패턴을 발견했다. 모든 영상의 촬영 지점이 강남구 일정 구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건물이 있었다. 20년 된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다. 지우는 직접 그 건물을 탑사하러 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가였다. 1층에는 몇 개의 상점이 있었고 위층은 사무실과 원룸들이 있었다. 하지만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지하실. 지훈의 심장이 빨라졌다. USB 영상을 보면 검은 후드 인물이 종종 이 건물 근처에서 사라졌다. 혹시 지하실에 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낮에 들어가기에는 위험했다. 지훈은 밤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저녁 어둠이 내린 후 다시 건물을 찾았다. 지하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오래된 자물쇠였다. 지훈은 유튜브에서 본 자물쇠 따는 법을 시도해봤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자물쇠가 열렸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흔적이 분명했다. 구석에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벽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벽 한쪽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USB 영상 속 인물들과 일치했다. 그리고 몇몇 사진에는 빨간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지훈이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간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벽 한쪽 전체가 자신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시원에서 나오는 모습,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 길을 걷는 모습. 수백 장의 사진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가장 오래된 사진의 날짜를 보니 자신이 이 고시원에 입주한 첫날부터였다. 3개월 동안 계속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지하실 입구에 검은 후드를 쓴 인물이 서 있었다. 잘했어, 지훈아.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네. 후드를 벗는 순간 지훈은 말을 잃었다. 그 얼굴은 자신의 얼굴이었다. 더 나이 들고 더 야위고 눈빛이 광기로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얼굴이었다. 누구세요? 누구냐고? 나는 너야, 지훈아. 10년 후의 너. 지훈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꿈이어야 했다. 현실일 수가 없었다. 말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미래의 지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광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왜? 왜 이런 일을? 왜냐고?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절망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너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하실의 모니터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여러 사람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모든 것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지훈아. 5장. 지훈은 미래의 자신과 대면하고 있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악몽이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환각일 것이다. 믿기지 않나? 당연하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미래의 지훈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현재의 지훈과 똑같았다. 말하는 습관, 손짓, 심지어 머리를 긁는 버릇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시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 너는 아직 몰라도 돼. 지금은 다른 것에 집중하자. 미래의 지훈이 벽에 사진들을 가리켰다. 빨간 X 표시가 된 사진들이 7장 있었다. 이 사람들 모두 죽인 거야? 죽인다는 표현은 좀 거칠어. 나는 그들을 해방시켜 준 거야. 무의미한 일상의 굴레에서 광기에 찬 눈빛으로 말하는 미래의 자신을 보며 지훈은 오한이 들었다. 자신이 정말 저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절망이 뭔지. 3년 후 네가 공무원 시험에 또 떨어지고 5년 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성공하는데 너만 혼자 남겨져. 미래의 지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7년 후 너는 깨닫게 돼.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의 존재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래서 이런 짓을?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 보고 싶었어. 미래의 지훈이 모니터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 그들도 결국 나와 같다는 걸.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 거야.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지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미래의 자신은 차분했다. 미쳤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될 거야.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니까. 운명이라고? 난 절대 너처럼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와 똑같네. 나도 그랬거든. 미래의 지훈이 일어서서 현재의 지훈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이미 시작됐어. 너는 이미 첫 번째 단계를 밟았어. USB를 발견하고 호기심의 영상을 봤지. 그것이 시작이야. 아니야. 나는 단지 호기심이었다고? 맞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그 호기심이 점점 커져.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몰래 지켜보는 쾌감. 그들의 비밀을 아는 우월감. 지훈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USB 영상을 볼 때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돼. 더 가까이에서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어져.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지만 들어야 해. 왜냐하면 이것이 너의 미래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